가보겠습니다. 오늘 바지 지퍼도 날라가고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고 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팀은 너무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니모의사 13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설 강의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립니다. 어려운 질문 맞고요. 왜 어려웠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락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진 않는다. 대비시키죠. 자동차는 개체고 바닷물은 개체가 아니래. 밑줄을 쳐볼게요. 질문 나왔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부분이 모여 개체가 이루는데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라고 했어요. 일단은 이 개체는 어떤 자동차라고 했죠. 바닷물과 달리 자동차는 개체다. 근데 이러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라고 할 때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아 읽으시면 될 것 같아. 읽어볼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아니 유사성이라는 새끼는요. 그냥 X 지문에다 치시면 될 것 같아. 얘는 개체의 조건이 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런 거잖아. 개체의 조건을 읽으셔야 되는데 미안해. 개체의 조건을 읽으셔야 되는데 유사성이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좀 이따가 뒤로 가셔서 문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래. 그러면 DNA 염기 서열과 외모는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유사성 같은 경우는 개체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상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안 읽히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 개체의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라는 거야. 그럼 개체의 조건은 유사성이 아니라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구나 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두 번 반복하죠.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재밌는 거는 얘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아까 유사성은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죠? DNA 염기 서열이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은 유사성이라고 보는 거고 걔네들은 개체의 조건이 안 되지만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은 무려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한 게 없어요. 이 새끼 좀 난해합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뒷부분에 나오고 그 뒷부분에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문제로 이제 보거 지문과 같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만 끝까지 한번 찾아봐. 두 번째로 읽어볼게. 상이한 조건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서술 범주 달라질 건 느끼시나요? 분명히 앞단락도 개체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두 대상의 개체의 조건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앞단락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너네 두 번째 단락은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거죠. 상이한 시기에 두 대상이라 이야기해요. 아까는 언급은 안 됐지만 얘가 상이한 시기다라고 했으니까 아까는 동일한 시기의 개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얘는 시기가 달라. 18세기, 19세기? 시기가 좀 너무 적나요? 15세기와 20세기? 이러한 시기가 다를 때 개체의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읽어볼게.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라고 해서 인과성 탁 체크하신다면 얘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과는 조금 다른 거야. 그치? 얘는 동일한 시기에 얘는 상이한 시기에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인과성이란 거는 세포 분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강한 인과성이 존재한대.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계속 반복하네요. 상이한 시기의 두 대상을 같은 개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은 강한 인과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읽으시면 개체의 조건에 대한 설명을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고 바로 대답도 나왔기 때문에 이 새끼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다시 흐름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 각 단락의 첫 문장은 흐름을 잡는 문장이니까 좀 집중하시라고 했죠. 읽어볼게. 밑줄 쳐보겠습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밑줄 박으시면 옆에다 써볼게. 아까도 논의 범주가 달라졌고요. 이번에도 논의 범주가 달라졌죠. 아까는 철학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생물학 파트로 넘어가겠다고. 그럼 우리는 생물학 파트로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 개체성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죠? 실제로 뒷부분에 가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의 개체성에 대해 묻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범주에 생물학이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개체성에 대한 질문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 DNA는 고유한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고 증식하는 번식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하게 된다. DNA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될 것 같아? 강한 인과성이 될 것 같아?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끊어주시고 앞에 잠깐 보시면 이항 대립인의 세포를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하셨는데 선생님이 비문학 읽을 때 뭐뭐와 같은 이런 표현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A와 같은 B라고 얘기한다면 이때 A는 B의 철저한 예시가 되는 거고 지문을 읽어갈 때 B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를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너네 거기 나와 있는 진핵생물은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 그 다음 원핵세포는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은 진핵세포를 갖고 있겠구나. 박테리아나 고세균은 원핵세포를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말을 좀 바꿔줄 수 있었다고. 우리는 고세균, 박테리아 나오면 원핵세포로 바꿔줘야 되고 사람 나오면 진핵세포로 말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 가볼게.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라는 거야. 대비시켰죠? 진핵세포는 핵이 있지만 원핵은 핵이 없다. 또한 두 번째 차이점.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세포 소기관 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네. 진핵세포에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맞나요? 생체 에너지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원핵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나 지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세포 소기관이 필수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이 정도는 우리가 반대 추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세 번째 단락은 세포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 새끼를 왜 설명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본격적인 논의 범주는 네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단락의 첫 문장 밑줄 한번 쳐볼게.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제 비문학 읽을 때 이러한 이처럼 나오면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했고 결국 앞단락에서 우리가 진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얘가 말한 그대로 미토콘드리아라고요. 그죠?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기에 제기되었다. 밑줄 툭 박으시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얘기하는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 그럼 제발 이런 거예요. 단어가 바뀌면 그 대상이 좀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 대상과 이 대상 차이가 고작 원생이라는 단어 차이 하나뿐인데요? 그래도 구분하셔야죠. 옛날에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 돌림힘이라는 설명을 주장창 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알짜 돌림힘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돌림힘과 알짜 돌림힘을 서로 뭐 해야 되고? 구분하셔야죠. 각 운동량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그것도 구분하셔야죠.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둘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이때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앞에 수식어에 굉장히 끔찍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고. 아까 강조한 새끼 이거요.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라는 것은, 요 새끼가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지만 이 새끼가 과거에는 원핵세포였다는 거죠. 그 질문이지. 원핵세포였던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진핵세포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주의 소기관이 되었을까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논의 범주를 우리가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원핵세포가 진핵세포의 소기관이 되었을까? 계속합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보았다. 두 원핵생물이 진화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대요. 두 가지 원핵생물이 진핵세포가 됐다는 거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 다른 생명체가 발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생은 같이 살아가는 거. 내부 공생도 마찬가지다. 밑줄을 쳐볼까요?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밑줄 쭉 박으시면 옆에다 써볼게. 논의 대상, 논의 범주의 변화라고 좀 써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이 글에 대한 얘기를 읽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읽자마자 방금 뭐라고 했냐면, 근데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 요 새끼에 대한 설명이 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정받지 못했어 라고 하면, 요 새끼는 세부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 새끼에 대한 답도 안 나왔는데 서로 다른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인과성이라던가 이런 말을 통해 설명해 주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도 않고 그냥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거 좀 잡내용이구나. 그리고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만 읽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 아까 내부 공생은 세포 안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런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져 있었대.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 공생도 알려져 있었지만 이것이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대.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되고 분화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한 생명체가 분화돼 가는 거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원핵세포의 결합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생명체가 어떻게 결합했을까? 말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에게 DNA와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 발생설이 다시 새롭게 부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공생 발생성 그냥 쭉 써도 괜찮아요. 근데 잠깐 이것이 인정받지 못했던 예를 얘기하고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인정받았냐라는 것을 다시 논의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세포액과 다른 DNA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제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이때 세포액의 DNA 밑줄 딱 치신다면 세포액은 누구만 갖고 있었다라고 했죠 이거? 진핵세포잖아요. 그럼 이 새끼는 진핵세포의 DNA겠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액과는 다른 DNA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럼 이 새끼가 어떠한 DNA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원핵세포의 DNA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인과성이 좀 다르지 않을까? 계속 그 다음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진핵세포와 다른 자신만의 리보솜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어떠한 이 이론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맞아요? 다섯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밑줄은 좁게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다시 논의보면서 돌아온 거야.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고세균 속의 세포 속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원생 미토가 고세균 속 원생 미토가 이 새끼가 뭐가 됐다고 이거? 진핵세포 속 소기관이 되었다고요. 그럼 너네 이 고세균이란 단어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고세균은 말을 뭘로 바꿔줘야 돼 이거? 원핵세포죠. 원핵세포 속에 원생미토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박테리아와 같은 원생미토라고 했으니까 원핵세포죠. 두 종류의 원핵세포 이것이 내부 공생을 하고 있는데 원핵세포 속의 원핵세포가 뭘로 바뀌었구나 이거? 진핵세포 속의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겠다 이제. 진짜 다시 설명하겠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고세균의 세포질에 핵이 생겨야 되겠죠. 왜? 핵이 생겨야만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진핵세포가 될 수 있으니까. 고세균은 핵이 생겨서 진핵세포가 되겠네? 계속.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고세균은 핵이 생겨서 진핵세포가 되었고요. 원생 미토는 세포 소기관이 되어서 말 그대로 진핵생물이 되었다. 그리고 진핵세포 속 소기관이 원생 미토다라는 거죠. 계속.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밑줄 딱 박으시면 또 다른 설명이 나왔으니까 제발 밑줄 박으시고. 미토콘드리아가 원핵세포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서술 방식은 나열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는 나열되면 정보량이 터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지만 지금 나열되는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읽든지 간에 미토는 다 뭐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원핵세포구나. 미토가 원래는 원핵세포였구나 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읽어볼게.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는 원핵세포인데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부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의 특성이라는 거야 이거? 박테리아 원핵세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다 원핵세포의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 포린이 존재한다. 끊어 보시면 포린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구분하시고 잘 보셔야죠. 진핵세포에서도 수송단백질이 있대요. 이거 좀 써줄까요? 수송단백질이 있는데 이 새끼도 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전혀 다른 수송단백질 포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원핵세포라는 걸 알려주는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계속합니다.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새끼는 박테리아의 세포막. 마찬가지로 박테리아는 또 원핵세포구나. 그러니까 지금 쭉쭉 나열하는 것이 나 원핵이야, 나 원핵이야, 나 원핵이야 라는 증거죠. 그죠?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비슷하다라고 해서 또 박테리아. 지금 박테리아 몇 번 나왔어요, 얘들아? 박테리아와 같은 이분군열.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박테리아 원핵세포라는 증거가 툭 나와 있구나. 나열 열거됐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 그냥 발췌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장보를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겁나 하지 마세요, 얘들아.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지. 하나, 둘, 셋, 넷, 다 무려 4가지나 얘기했는데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다만 이것들이 다 원핵세포라는 증거구나. 마지막 달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달라. 그래, 알겠어. 미토가 그래, 네가 원핵세포란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새끼 질문 까먹은 신생 아니죠. 철학이란 범주에서 생물학이라는 범주로 넘어갔다. 개체의 조건이라는 거. 이것이 동일한 개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제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6번째 읽어볼게요. 그게 그리고 보기의 핵심입니다. 읽어볼게.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고유한 DNA 밑줄 박으시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여전히 고유한 DNA가 있대. 그 고유한 DNA는 뭐의 DNA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원핵세포의 DNA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런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을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소기관으로 왔다는 거고요. 개체성을 잃었다 봤다 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보는 것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따라져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밑줄 툭 박아보시면 방금 내가 읽은 거 그냥 밑줄로 한번 다 박아봐. 선생님 프린트 지문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무려 몇 줄이냐면 5줄이야. 선생님이 지문이 길어지면 문장이 길어지면 독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했고 지문이 이렇게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문장이 길면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지만 커다랗게 문장을 좀 다시 좀 재정립해라. 왜 공생관계로 보지 않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다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다.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다면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다. 다시.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체로 보지 않고 내부 공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새끼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질문? 이 표현 왜 나왔을까? 저 새끼가 아까 첫 단락의 예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것은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이 같이 사는 것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새끼를 떨어져 살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같이 살면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렇게 볼 수 없다. 다시.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럼 잘 봐.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잘 봐. 각자 생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각자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같이 살아야 돼. 하지만 개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각자 생존할 수 없어. 그리고 개체성이 잃을 정도가 있는 거야. 아니, 개체성이라고 하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개체성을 잃을 정도다라는 것은
겁나게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이것은 무지하게 강하다라는 거고요. 유식기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비문학일 읽을 때 제발 양적인 표현 잘 보라고 했어. 그냥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개체성의 여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새끼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물론 있긴 하더라도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긴 하더라도 강하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셔요. 이건 적당히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요. 맞아? 그럼 반면에 이 새끼는 뭐야? 각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 서로 따라서 살수있다는 것은 이 새끼는 오히려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거나 뭐라고 생각해야 되고 없거나 매우 적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무려 두 가지 얘기잖아.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다. 개체성.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세 가지 범주로 좀 나눠 살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각자 생존이 가능해? 그러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각자 생존은 불가능해. 근데 개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강하긴 하지만 강한 정도는 아니라고. 다시 각자 생존이 불가능해. 근데 개체성을 잃을 정도라면 이것은 매우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미토와 진핵생물의 관계는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뭐 하다는 거야 이거?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갖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이거 다 지켜. 이건 필요 없다는 거야.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다시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황이 강하지 않다면 공생관계에 있다. 그러면 유기적 상황이 강하다면 둘은 공생관계가 아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계속 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라고 보는 근거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체성에 좀 더 개체성을 잃은 그 녀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이때 자신은 지시하는 거 체크해야 돼. 자신이라고 하면 진핵세포죠. 진핵세포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진핵세포가 증식할 때 얘도 같이 증식해. 개체성을 잃었구나. 또한 세모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은 진핵세포겠죠. 진핵세포의 DNA로 옮겨가서 DNA 길이가 짧아졌다. 개체성을 잃었구나. 자, 이거 다 내줬구나. 마지막. 미토콘드리아의 DNA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나머지 다 줬고요. 이거 아니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한석한다. 라고 해서 얘도 대사 과정에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 핵으로서부터 얻어온다고요. 완전 빌려 쓴다고요. 그죠? 마지막. 미토콘드리아의 DNA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남은 유전자는 그냥 생체 에너지만 생산하는 거고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줬다. 걔한테 진핵세포한테 다 줬구나. 개체성을 완전히 잃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문제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52번은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얘들아. 문제 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철학적 범주에서 생물학적 범주로 넘어갔다. 정답은 3번.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하는 밑줄 툭 박으시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설명인 거고요.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한 공생발생성 중심을 설명하고 있다. 세포 소기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루어지는구나. 53번 가보겠습니다. 미끌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걸 찾아라. 1번.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유사성이 아니라 유기적 상호작용이었네. 이 새끼 문제를 냈구나. 2번 갑니다.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죠?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이걸 바탕으로 가야 된다. 3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만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나오는구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 분열이라는 녀석이 있었죠? 원핵세포라는 증거가 뭐야? 이분 분열. 기존에 있던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정답 4번이죠.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하여 세포질로 이동한다는 것은 방향성 잘 보셔야죠. 미토콘드리아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 미토콘드리아가 살기 위해서는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은 자신의 막을 통하여 세포질로 이동한다고. 근데 여기 아까 방향성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 핵에서 밑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의존성을 갖고 있는 개체성을 잃어버린 거라고 했잖아. 정답은 4번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죠? 5번 갑니다.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이, 얘들아,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 밑줄 박으시면 고세균은 아까 얘기했지만 원핵세포네. 원핵세포가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여겨져 있다. 얘들아, 인과성이란 것은 서로 다른 시기, 거기 시기 구별한 거 보이세요? 그죠? 진핵세포가 되기 전 고세균. 원핵세포는 뭐와 비교해보라는 거야, 이거? 원생미토. 원생미토는 원핵세포가 되겠고요. 진핵세포는 뭐가 되겠니, 이거? 진핵세포가 되는 건데. 요 새끼가 뭐가 되니까? 시기가 바뀌어서 진핵세포가 되니까 얘와 얘 사이에 동일한 개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은 인과성이다. 얘와 얘 사이에는 인과성이 더 크구나라는 거죠. 얘와 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의 개체의 조건은 인과성이다. 5번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했을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기억은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그치? 인정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고요. 인정받게 된 이유는 세포의 DNA가 다른 DNA, 자신만의 리보솜 때문에 인정받게 됐다라는 거죠. 이걸 똑같이 발휘한 게 정답 5번이네요.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 DNA겠죠? DNA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근데 다른 DNA가 있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말을 좀 깎구나. 55번 가보겠습니다. 진핵세포의 세포소기관을 연구한 결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각자의 세포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박테리아 원핵세포. 거기서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아라. 원핵세포란 근거를 찾아라. 1번 갑니다. 세포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갖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분 분열 그리고 자신의 DNA를 갖고 있다. 다른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2번 기억은 괜찮고 2번 세포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거 괜찮아요?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리보솜이란 것은 너네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만의 리보솜이라고 했죠. 자신만의 리보솜. 3번 세포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송단백질 위주로 툭 치시면 내가 질의 유무와 이런 것을 잘 보라고 했죠. 아까 수송단백질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수송단백질이 있다. 근데 이 포린이라는 것은 진핵세포에 있는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수송단백질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보시면 막에는 단순히 수송단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수송단백질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핵세포와는 다른 수송단백질이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구나. 마지막 세포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카디오리핀, 박테리아 세포막에 있는 거. 원핵생물과 똑같은 녀석이 되겠구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5번하고 가겠습니다. 별표 3개 박으시고 보거라는 새끼와 아메바라는 새끼가 나왔는데 문제 많이 어려웠어요. 읽어볼게. 보거는 테트로톡신이라는 신경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보거 동그라미, 미생물 동그라미. 우리는 이 새끼가 내부 공생인지 아닌지, 두 개의 개체인지 하나의 개체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 이 새끼가 시험 문제예요, 얘들아. 읽어보겠습니다. 보거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독소를 갖게 된다.
미추적이에요. 만약 보고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보고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은,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건 각자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거네. 그럼 이 새끼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뭐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개체 두 개를 볼 수 있다고요. 이 글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새끼 잘 보셔야 돼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개체성을 근거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너네가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은 철저하게 지금 보고에 대한 설명인 거죠. 각자 생존이 가능하는구나. 이거는 개체성을 판단하는 근거 아니다. 이거 판단할 수 없다. 각자 생존이 할 수 있다면 얼만큼 상호작용이 떨어진지 알 수 있는 거죠. 반면 아래 가겠습니다.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일부 아메바 동그라미, 아메바 둘로 나눴죠? 죽은 아메바와 일부 아메바, 생존한 아메바.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동그라미,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다. 그죠? 아메바와 박테리아의 관계가 아까처럼 내부 공생 관계인지, 아니면 개체성을 잃고 하나의 그냥 개체가 되는 건지 판단하셔야 된다. 박테리아는 밑줄 볼게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차이점 먹으셔야 되는 거죠. 차이점.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증식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진핵세포가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를 같이 증식한다. 근데 이것이 개체성을 잃은 녀석이라면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냐 없냐가 개체성의 근거가 되는 거라면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개체성을 잃지 않고 있구나. 스스로 증식하는 걸 통해서 여전히 개체성을 잃지 않고 있구나 라고 했으니까 박테리아와 아메바는 서로 다른 개체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부 공생으로 봐줘야 된다 이야기야. 계속 읽어볼게.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 않았다. 근데 뒷부분이 좀 어려웠죠.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는다. 밑줄 박으시면 이거 새끼 또 나온 거잖아. 지금 박테리아와 아메바는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다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새끼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볼 수 없다니까요. 이거죠. 세 가지 나는 이유. 각자 생존이 가능해? 이 새끼는 고려할 상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말은 안 했지만 유기적 상호작용이 떨어지겠어요. 각자 생존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고 너네가 살고 있잖아요. 각자 생존 가능하잖아. 우리 그렇게 유기적 상호작용이 어쨌든 요거. 각자 생존이 불가능해. 근데 이 새끼는 고려할 상이 아니라니까? 개체성을 갖고 있다면 유기적 상호는 약하구나. 응? 약하구나. 라는 거죠. 그렇게 강하진 않구나. 각자 생존이 불가능해. 이거 사실 고려할 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면 그 새끼는 하나의 개체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새끼가 딱 이제 보고에 해당되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새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메바 박테리아에 해당되는 경우구나 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 양적인 구분을 좀 하라는 거. 각자 생존이라는 경우와 개체성이라는 조건을 맞춰서 좀 구분하라는 거. 문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선택지가 약간 너무 쉽게 나와서 뭐 일단 갈 수 있겠죠. 서로 모순관계도 있기 때문에. 1번 병활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가 되는 거고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다 라고 하면 세포성에 변했다는 것은 하나의 개체라는 거네. 아까 얘기했지만 개체성을 아직 잃지 않았어요. 두 개의 개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답은 1번. 2번 보고의 개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보고와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밑줄인 거죠. 가정이잖아. 강해진다면 이라는 것은 아까는 강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다는 거죠. 3번 보고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보고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그죠? 보고라는 세포가 증식할 때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다. 왜? 개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4번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밑줄을 박으시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근거 잡으면 참 좋았죠. 개체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보기에서는 개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고 얘는 가정에서 개체성을 잃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개체로 봐주셔야 되는 거고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DNA 길이 짧아지는 거 이게 안 써놨네. DNA 길이가 짧아진 것은 개체성을 잃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다는 거죠. 5번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아메바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그 관계 보고와 독소를 생성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관계, 내부 공생관계가 아닐까. 두 가지 개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선지 간의 관계를 판단하신다면 2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서로 다 같은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1번만 다른 방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